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 우선 그 국회 차원에서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꼭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19대 국회에 아주 좋은 전례가 있었어요. 국회에 여러 특위가 있지만 19대 국회 때 있었던 성폭력 대책 특위는 그 자체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상임위 의원들이 모여서 성폭력 대책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바로 법안을 만들어서 바로 법사위로 직행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도 그렇고 전 사회적으로 그렇고 그때 이 문제까지 다루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19대 국회 그 성폭력 대책 특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 입법권을 갖는 특위를 만들어서 디지털 성범죄 특히 성착취 동영상에 대해서는 만들거나 뭐 유포시키는 것 말고 소지하거나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엄벌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처벌 강화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과 한국적 특수성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축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다른 나라에는 왜 이게 다른 나라에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부조리 내지 악덕 또는 범죄인지 아니면 한국의 특수한 것인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다음에 과거에 이것도 계속 있었던 일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것인지 그죠? 이게 항상 뭐냐면은 글로벌한 시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시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인데 저는 지금 현재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예컨대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도 그 아동 포르노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에 대해서 아주 중벌을 갖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한국은 이거하고 좀 다르다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왜 그럼 한국에서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나? 이제 이걸 문제를 갖다가 한번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과거에는 없던 문제인데 왜 생겼을까, 그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국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구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성을 갖다가 과도하게 어떤 억누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억누르다 보니까 계속 이 엄지로 가거든요. 이게. 엄지로 가가지고 엄지로 간다는 거는 감시의 사각지대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훨씬 엽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엽기적인 어떤 이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엽기적인 범죄는 이거는 또 이게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증폭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제가 볼 때는 그걸 갖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뭔가 국가 형벌 만능주의로 문제를 갖다 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원인과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해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데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법적인 것만으로 해결하려는 이 지금의 문제 그 의식보다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수준이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마치 사회 건강이라는 게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면역 체계입니다. 이게 즉 면역을 건강하게 하면요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와도 그걸 막아내는데 지금 한국은 뭐냐면은 면역 체계 자체를 갖다 강화하는 일을 안 하고요. 오히려 또 병균이 생기면 병균에 대해 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일단 막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그 대정요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회는 점점 면역을 잃어가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그 약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사소한 작은 어떤 병균들이 확 퍼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상황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이끌어간 철학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그 피해자랄지 또 이것과 관련돼서 그 평생을 그 가슴앓이하고 살아갈 그런 분들에 대한 전혀 배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질러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또 그리고 그 인터넷이라는 그 문화를 통해서 그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하고 남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들로 해서 뭐 26만 명이라는 회원들이 거기에 뭐 접속을 해서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그 잘못되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하지만 사회적 철학으로서 조금 그, 어, 어, 그 없애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그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은 대개 보면 그 법률 그 법적인 부분이 가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걸 했었잖아요. 뭐 이런 어떤 호기심이랄지 뭐 어떻게 보면 뭐 처음 이렇게 우연히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피해자 거기에 받는 피해자들은 정말 그 중요하고 평생을 또 자기 인생에서 아픔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법률적이나 모든 규제가 피해자 중심으로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보다 강력하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서 아마 이제 가장 기존에 이 논란이 됐던 이슈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게 코로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선거가 시작되는데 정당별로 기호도 결정이 되지 않고 네. 당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합쳐지고 그러다 최근에 이제 터진 게 저는 N번방 사건이 이제 기존의 언론에 간간히 나오다가 네네. 전면적으로 이제 보도되면서 상당히 충격과 좀 분노가 좀 이 국민들이 좀 느끼는 감정인 것 같은데 N번방 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법이 일부 뭐 개정된 게 있긴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네. 문제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 범죄들을 좀 처벌하거나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이 담기지 못하니까 좀 더 국회 쪽에 요구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령 사후 처벌 정도가 현재 법 제도의 한계이고 문제라고 봐요.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도. 네. 근데 오히려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쨌든 여성 쪽이 가장 위험한 거고 좀 피해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좀 제재 조항들이 좀 전면화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고 네네. 이 사안들이 21대 국회까지 가려면 지금 몇 달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좀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선거 시기이긴 하지만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네. 안 그러면 저는 이거 다시 총선 국면 지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버닝썬 사건이나 뭐 소위 장학선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네. 보여지듯이 언론에는 쭉 올라갔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관심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오늘 언론에서 발표됐듯이 지금 4월 25일 날 이름 생각이 안 나지만 그 N번방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사전에 잡혔던 분 그 사람이 25일인가요? 4월 25일인가 출소한다고 하는데 추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법 자체가 얼마만큼 지금 허점들이 많은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까지 미룰 사안이 아니고 지금 당장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좀 강화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언론에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됐는데 뭐 저는 뭐 총선이다 이런
그런 흐름을 뭐 물타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고요. 사실 N번방 사건 그리고 사이버 성범죄는 텔레그램으로 형태만 변경됐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돼 왔다고 보고 있어요. 2년 전에는 뭐 양진호 회장의 위디스크가 있었고 한 2000년경에는 소라넷이라고 굉장히 그렇네요. 떠들썩했었는데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심지어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이런 더 약한 미성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진화해 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그때 해당 시기마다 이슈가 됐지만 제대로 올바르게 잡아지지 않고 계속 진화해 온 것은 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이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법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N번방 사건이 1월 달에 터졌을 때도 국민들이 분노를 해서 국회에 청원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사위의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법사위 의원들이 뭐 일기장에 쓴 걸 어떻게 처벌하냐라는 식의 2차 가해 발언을 이런 네. 망언들을 하면서 흐지부지 된 것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이버 성범죄 처벌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성년으로 더 약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기준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N번방 사건은 기사를 보는 순간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이 몸이 떨리는 정도로 참으로 기사 읽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쵸, 고통스럽죠. 네.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어떤 집단적인 성착취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조직적인 이 부분이 있고 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미 이 부분 N번방 사건에 대한 N번방 사건에 대한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현재 당장 양형 기준부터 강화해서 검찰과 법원이 양형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처벌을 높여야 이게 앞으로 재발되지 않고 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처벌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21대 국회가 꼼꼼하게 챙겨서 입법을 강화하고 특히 이 디지털망을 통하기 때문에 국제공조 수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단기적인 이슈에 한번 반짝 매몰되기보다는 이러한 정말 성착취와 같은 근본적인 이 잘못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좀 우리 사회에 좀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